누구를 닮았니 정말.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 아이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가 좀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루 종일 한시를 가만히 있질 못해서 정신이 없는 하루다라고 토로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와 내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드신다면, 우리 아이가 대체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으시다면, 먼저 나와 아이의 기질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의 기질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우리 아이 맞춤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오늘 우리 아이와의 하루는 보다 즐거워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기질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질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지만 막상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혹은 이런 건 굳이 안 닮아도 되는데 같은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그럴수록 우리 아이를 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클론인 거는 TCI라는 검사를 개발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클론인 거는 기질과 성격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질은 타고나는 것으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반면에 성격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엄마나 다른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변화해 갑니다. 예를 들어 날 때부터 아이가 예민했다 라는 것은 기질과 관련이 높고, 힘든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다한다 라는 것은 성격에 가깝죠. 이 기질이라는 것은 좋은 기질이나 나쁜 기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타고난 이 바뀌지 않는 기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엄마만 더 힘들어지고 아이와의 관계의 악화, 그리고 또 아이의 문제 행동이 계속 악화될 수 있어요. 반면에 성격이라는 것은 아이가 발달하면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위해 엄마가 잘 도와주면 보다 현명하고 행복한 양육 시간이 될 것이에요. 이 클론인 거는 기질을 4가지 차원으로 설명했는데요.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자극 추구는 새롭거나 신기한 자극, 잠재적인 보상 단서 등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해요. 두 번째인 위험의 P는 위험한 자극 등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인 보상 신호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고요. 네 번째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이 있어도 꾸준히 지속하는 경향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의 기질은 어떤 경향성이 높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유달리 더 많이 뛰고 더 먼저 손이 잘 나가면서 목소리가 쉽게 흥분하나요? 그럼 우리 아이는 자극 추구 기질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호기심 대장, 일단 만져봐야 한다. 자기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즐기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요. 조용한 성향의 부모님들이나 어른은 이러한 자극 추구형 아이의 양육이 매우 버거울 수 있어요. 이러한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우선 체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아이가 에너지가 큰 만큼 엄마와 아빠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쉽게 지치실 수 있어요. 지친 부모의 태도는 양육의 비일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우선 체력 분배를 잘 하셔서 쉴 때는 푹 쉬시고 아이와 함께할 에너지를 미리미리 안배해 주세요. 자극 추구형 아이는 평소 넘치는 에너지를 어른과 함께 놀며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부모가 잘 반응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오늘은 엄마가 좀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엄마는 내가 싫구나 라고 느끼고 더 떼를 쓰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아이와 함께 놀 때는 즐겁고 활발하게, 그리고 부모가 놀아줄 시간이 끝났을 때는 그 경계를 명확히 말해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극추구형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평소 아이를 대하실 때 본의 아니게 아이를 제지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가 문제를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 놀거나 어딘가를 가면 우선 아이가 새로운 것이나 활동적인 것을 충분히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즐겁거나 새로운 그 자극을 충분히 입력할 만한 여유를 주시고, 그 후 꼭 지켜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알려주고 단호하게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이와 함께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처음 가는 친구 집이니 아마 아이는 이것저것 물건도 만지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닐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엄마가 제지를 하면서 혼을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엄마는 우선 친구 집에 놀러 가기 전에 먼저 근처 놀이터 등에서 일정 시간을 놀게 해주는 것이죠. 새로운 놀이터에서 아이는 자유롭게 새로운 자극들을 많이 즐기고, 엄마는 이 놀이터에서는 신나게 놀아도 좋아. 하지만 조금 있다가 친구 집에 갔을 때는 친구 장난감은 허락을 받고, 아파트니까 친구 집 거실에서는 뛰어다니지 않고 걸어 다녀야 해. 알았지? 라고 규칙을 알려주어 이를 지킬 수 있게 합니다. 평소 자극 추구형 기질이 높은 아이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해주면 좋고요. 놀이 상황, 신나게 노는 놀이 상황에서는 부모가 많이 그 놀이 상황에 관여하기보다는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아이가 주도해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어릴 적부터 단호하게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가 평소 장난감 등을 만질 때의 손짓이 조심스러워 보이나요? 낯선 곳을 가면 우선 주춤 거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일정 시간 동안은 엄마와 붙어 있어야 하나요? 놀다가도 꼭 한 번씩 엄마를 찾는다면 우리 아이는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아이는 신중한 모습을 평소 보이고 수줍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평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거나 무언가를 처음 도전할 때는 두려움이 먼저 들기도 하죠.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향의 부모님들이 위험 회피형 아이가 조금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같이 놀 때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평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처음 겪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 가는 장소나 처음 먹어보는 음식, 낯선 사람 등등 위험 회피 기질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좀 많거든요. 하지만 추후 위험 회피 기질은 이러한 이유로 신중함과 계획성에서 큰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부모를 걱정시킬 만한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잦은 실수는 위험 회피 아이와는 거리가 먼 단어이기도 하죠. 위험 회피형 아이의 부모님들께서는 평소 아이의 하루나 아이의 일정 등을 아침에 이야기해 주시거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기 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주말이라서 아이랑 같이 키즈카페에 가기로 했는데 자주 가던 키즈카페가 개인 사정으로 임시 휴무를 한 상태예요. 아이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예민해질 수 있겠죠. 이때 어른은 키즈카페 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지금 일어난 상황을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다른 키즈 카페에 가볼 건데 엄마랑 그 새로운 키즈 카페에 가서 우리 원래 가던 키즈 카페와 똑같은 장난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다른 장난감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 라고 얘기를 해주며 아이의 불안감을 낮춰주시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조금은 낯선 이웃이 우리 아이에게 인사를 했을 때 아이가 엄마 뒤로 숨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다면 아이에게 인사해야지 라고 부추기기보다는 평소 엄마가 이웃들과 먼저 편안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자주 보여주세요. 자극추구형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체력이 필요했다면 위험회피형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기다림과 꾸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귀찮아도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소 부모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서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는 아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러한 양육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천천히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용기가 자라나 하나씩 도전하는 경험의 재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유독 눈치를 잘 보나요? 아니면 눈치가 굉장히 빠른가요? 아이가 평소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을 즐기나요?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 조금 민감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상대가 보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주변에 보시면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남이 뭐라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사회적 민감성은 이러한 면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무디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이 자신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아이와의 이런 감정 교류에서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아이는 평소에도 부모의 표정이나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다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만나면 아이는 그냥 이제 회사 일로 하루를 보낸 엄마가 피곤할 뿐인데 저녁 시간에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엄마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네, 나를 싫어하나 봐 라며 눈치를 보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아이들은 평소 부모나 어른, 또래의 온화한 말투에 그리고 표정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또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 및 부부싸움 등을 사회적 민감성 아이는 매우 크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갈등이 나 때문은 아닐까 불안해서 눈치를 보거나 얼른 엄마 아빠를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은 친구 관계나 다양한 감정적 관계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와 친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어떨 때 보면 배려심이 굉장히 많고 잘 돕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타인을 생각하는 만큼 이 친구가 자신도 생각해 주지 않으면 속상해지고 마는 것이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한 우리 아이는 남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분위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공존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는 정작 자기 의견이나 마음을 잘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편안한 집에 와서 괜시리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민감형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는 아이가 타인의 인정으로 기분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자주 시켜주시면 좋아요. 오, 우리 이지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지가 이거를 만들고 나니까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드는구나. 등등 타인의 기분이나 타인의 잣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고 뿌듯하고 기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말들을 자주 해주면서 아이가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한 상대나 친구의 마음이 아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매일같이 나와 놀아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 친구가 나랑 놀지 않고 다른 친구랑 놀아서 속상해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친구가 너랑 놀지 않고 다른 친구랑 놀았다고 해서 너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어떤 친구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싶기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놀았다고 해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에게 네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누가 있니? 네가 좋아하는 게 친구뿐만 아니라 엄마나 아빠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한 곳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있을 수 있음 또한 아이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아이가 평소 놀 때 한 가지 장난감을 집중해서 잘 가지고 노는 편인가요? 또 한 번 한 일이나 활동은 끝까지 다 해야 직성이 풀려 하나요? 퍼즐 끼우기를 하면 꼭 끝까지 퍼즐을 다 끼워내야 하고 색칠을 한번 시작하면 그림을 다 색칠하고 나야 색연필을 놓는다면 우리 아이는 인내력 기질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내력 기질의 아이는 평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목표의식이나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좀 높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놀이를 하거나 게임 등을 할 때 다소 융통성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하고 변수가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모습을 보면 유연한 성격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다소 답답하거나 그만해도 괜찮아. 왜 네가 시작해놓고 힘들어해? 하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릴 때는 어딘가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놀려고 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지금 너무 놀다가 지쳐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놀려고 하는 모습에 엄마와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평소 목표의식이 높아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인내력 기질의 아이들은 평소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활동을 행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러한 점을 성실성이라는 강점으로 키워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강점은 추후 학습적인 부분이나 목표 성취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기에 인내력 기질의 아이들은 끝까지 가려는 이러한 기질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걸 어려워해서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전환에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평소 우리 아이가 어떠한 놀이를 시작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놀이를 시작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블록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 이제야 우리 이제 할머니 집 갈 시간 다 됐네. 정리하고 출발하자 와 같은 상황이 되면 아이는 울며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평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간적인 여유, 그 놀이를 끝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외부에 놀러 가거나 시간적인 제한이 발생할 때는 우리 아이에게 미리 이지야 우리가 이거를 다 할 때까지 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30분 동안 놀 수 있어. 알았지? 이걸 끝까지 다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30분이 되면 끝낼 거야. 기억해 줘. 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활동 시간 등을 명확하게 말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아이가 일상에서 놀이를 할 때는 하나에만 충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유도해 주세요. 이지야, 오늘 엄마하고 키즈카페 갈 건데 키즈카페 가면 우리 이지는 방방이를 좋아하니까 방방이만 계속 탈 거지? 그런데 키즈카페는 방방이도 재밌지만 다른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지가 좋아하는 방방이를 충분히 타고 난 다음에는 엄마랑 한 가지, 두 가지 장난감을 더 골라가지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그래서 오늘 키즈카페에서는 총 3가지 장난감을 한번 가지고 놀아보는 거야.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천히 아이가 다른 것에도 집중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은 클로닝거가 말한 4가지 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기질의 분류와 그에 대한 육아 팁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4가지 기질을 설명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기질을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 4가지 기질 중에서 몇 가지를 높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가 4가지 기질 중 어떠한 기질이 보다 두드러지고 또 어떤 기질은 두드러지지 않는지를 파악해 주셔서 아이를 보다 잘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른은 아이뿐만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는 어른 본인의 기질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민감한데 우리 아이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우리 아이의 모습이 보다 객관적으로 보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